자기 혼자 뭔가 분노를 했을 때 막 책상 치고 뒤집고 하다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주먹을. 아니 선생님 계신데도요? 저도 맞아봤죠. 이건 너무 충격인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으실 때 엄청 많죠.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우산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기로 사용할 만한 도구 그런 거 뭐 휘두르는 거 기분 나쁠 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 혼자 뭔가 분노를 했을 때 막 책상 치고 뒤집고 하다가 누가 말려요.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말리면 그 자기 말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주먹을. 아니 선생님 계신데도요? 저도 맞아봤죠. 이건 너무 충격인데? 공격성이라는 게 본인이 제어가 안 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진 않았어요. 제가 교과 교사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교사는 한 과목 맡아서 각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해에는 꼭 이제 2~3명 한 학년에 초등학교 때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쓰는 말이 좀 험한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 화법을 보고 배운 경우가 많고, 물론 욕 같은 거는 친구한테 배우긴 해요. 근데 그거를 막 자기 조금 화났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부모님 두 분의 그 양육 태도가 많이 다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는 되게 무섭고 어머님은 너무 수용적인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져서 이 정도가 아니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만해요. 그렇다 보니 본인이 만만한 엄마한테 하던 행동을 막 하는 거죠. 밖에서. 선생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만큼 되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면 제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유롭게 막 자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 다 무서우면 그거는 극과 극이에요. 아이도 부모님처럼 약간 굉장히 무서운 행동을 하거나 완전 억눌려 있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의 일관된 양육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50% 많이 안 차지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있는 아이들은 물론 그런 건데 아무런 부모님의 영향 없이도 공격적인 아이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타고난 기질, 충동성.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본인이 타고난 게 너무너무 충동적이라서 이 화가 나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타고난 기질입니다. 무조건 전문 기관에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 두 분이 약간 동일한 양육 태도를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가정에서 대신에 엄격한 그 규칙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것대로 아이를 지도하시고 밖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 가정에서 정하셨던 룰을 적용하시면 돼요. 모르시는 경우는 저학년, 아이가 기간생활 안 해봤을 때. 근데 이제 1, 2학년 지내보시면 모르실 수 없어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상담 전화가 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꼭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공격성이 보이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시면서도 손 놓고 계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학년으로 이어져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안 시켜주면 일단 친구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무조건 피하자. 이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도 그 아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 본인이 조금 나중에라도 좋은 시도를 해도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학생이 되면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다른 의미로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부모님이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조건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거를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부모님이 달라지면 아이가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안 된다? 그럼 부모님이 진짜로 변화가 된 모습이 보이셨는지를 점검해 보셔야죠. 두 번째는 아이에게 훈육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뭐 잔소리도 하고 막 혼도 내는데 그게 아이가 전혀 나는 엄마 아빠 무섭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효과 있게 내가 아이를 지도를 하고 있는 게 맞나?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공격적이야. 근데 뭐 어떡하라고. 아이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개선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 기관의 상담이나 적극적인 개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놓고 왕따를 시키거나 쟤랑 놀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피해볼까 봐 피하다 보니, 그리고 같은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이왕이면은 조금 안정적인 친구들과 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외톨이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예요. 왜 나랑 같이 안 지내줘? 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공격적인 행동밖에 없으니. 많아요. 왜냐면 또 마음이 여리거나 조금 부드러운 친구들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해소를 못하니까 조금 그렇게 표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가짜를 수술할까?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랑 놀지 마. 이거는 결국에는 아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어른의 눈으로 얘는 좋은 것 같고 얘는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해서 누구랑 놀아라라고까지 해주실 수는 없다. 공격적인 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 공격성을 우리 아이한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피해를 주느냐. 요즘은 그러니까 사회성 이 이슈거든요. 사회성이라는 건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너가 피해를 받았으면 절대 참지 마라고 알려주셔야죠. 같이 때려가 아니고요. 동네방네 크게 들리게 야! 너 뭐야! 라고 크게 외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나 불편하니까 너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교육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너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라고 알려주셔야죠. 그렇게 너를 계속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스스로 좋은 친구를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언제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나한테 안 공격적이면 사실은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 문제가 좀 있었나?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를 아이도 느꼈나? 이걸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구 관계. 근데 보통 초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나와요, 행동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자꾸 놓치시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 앞에서 안 그랬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아이들은 그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다 파악을 해요. 묘한 분위기. 그런 불안함을 엄마 아빠 앞에서는 표출 못 하잖아요. 이 가정이 깨질까봐, 내가 뭔가를 해서 엄마 아빠가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러니까 그런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들이 이제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뭐 안 했어 이런 걸로 방어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저는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말고 어머니가. 아빠가 매를 들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실 때, 진짜 위험한 행동을 뭔가 했을 때, 근데 밖에서 말도 못해. 창피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부모로서의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무서운 대상이긴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겠다. 왜냐면 부모님이 꼭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근데 이제 어머니로서 내가 충분히 못하고 아이가 나를 그렇게 느끼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그런 훈육의 수단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쓰시고 마시고는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당연히. 남자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충동, 인지적 충동성으로 발현이 되고, 남자 아이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훨씬 많아서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성향이 다른 거지. 네. 여자친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실 게 더 많고 공격성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남자친구들 좀 더 신경 쓰이신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아이의 행동들이 100% 다 부모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방어적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평가를 부모님 본인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리를 하셔서 그냥 아이가 이런 거를 개선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적극적인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훨씬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